치매 안 걸리고 돌아가시려면 몇 살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40세 이전에 돌아가셔야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운전기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던 분들보다 해마 크기가 훨씬 컸다라는. 안녕하세요. 이은하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도대체 치매는 몇 살에 걸리는 거야? 참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도대체 몇 살에 걸릴까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몇 살이요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대부분 65세 이상을 많이 생각하죠. 치매는 노인에게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노인에게서 많은 병이긴 하지만 젊은 치매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전에 생기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젊은 치매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환자의 유병률, 환자 포션이 많은 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노인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치매를 60세, 65세의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과연 내 안에서의 병리학적 변화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자, 이 질문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쉽습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 암은 그래도 괜찮아요.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치매 걸리기 전에 막 죽어버려야죠.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진짜 치매에 안 걸리시고 돌아가시려면 그럼 몇 살에 돌아가셔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치매의 증상, 기억력이 깜빡깜빡거리고 언어 기능이 저하가 되고 시공간, 그러니까 길찾기가 잘 안 되고 이런 치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증상이 60세에 발현이 되는데, 이미 뇌의 어떤 치매의 병리학적 변화는 진단받기 15년 전에서 2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세에 시작이 됐다 그러면 빠르면 40세, 늦어도 45세가 되면 뇌에서 이미 치매 시작이 막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치매 안 걸리고 돌아가시려면 몇 살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40세 이전에 돌아가셔야지 치매 안 걸리고 돌아가시는 건데 가능하지가 않죠. 제가 봐서는 40세 넘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치매 안 걸리고 죽을래요, 이 생각은 지금 이 시간 딱 버리십시오. 치매는 여러분들 65세, 70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서 40세, 45세부터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지런히 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40세, 45세부터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뇌를 많이 써야죠. 뇌세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천억 개, 그러니까 조 단위로 세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뇌세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치매 환자분들을 쭉 보면 치매에 걸리셨어도 80세, 85세가 돼도 글을 아주 잘 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산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치매가 맞아요. 훈련이 잘 된 뇌는 실제로 치매에 걸려도 치매 증상이 심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운전을 하실 때 다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끄고 길 찾아다니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이 공간을 담당하는 두정엽이라든지 이런 세포들, 또 전두엽이라든지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들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영국의 택시 운전사분들을 연구를 한 그런 보고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운전기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던 분들보다 해마 크기가 훨씬 컸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좀 줄이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같은 곳을 갈 때도 좀 다른 길로 가본다든지 이러면서 내가 자꾸
이게 뭐지? 이러면서 새로운 상황에 내가 적응이 되고 기억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요즘에 이제 걷기가 많이 유행이라 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동네 산책을 할 때도 똑같은 길로만 가지 마시고 다른 길로 이렇게 좀 가본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산책하지 말고 계산을 해본다든지, 요일을 우리가 뭐 일토 금목 수화월, 월화수목금토는 굉장히 쉬운데 거꾸로 일토금, 저도 벌써 느려지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해본다든지 이런 그 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산책하는 그런 그 훈련도 해보는 게 뇌 세포를 이렇게 훈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러고 나서 간단하게 손 운동을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손 운동은 양손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까 제일 간단한 기초 손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사실 이제 병원에서도 우리가 전두엽 기능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볼 때 이렇게 손을 한쪽은 줬다 폈다를 이렇게 시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잘 안 돼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 순서를 우리가 익힌다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만약에 조금 익숙해지시거나 아니면 조금 조용한 곳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래를 하면서 하는 거죠. 뭐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무라 뭐 이러면서 약간 박자를 맞추면서 이제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9, 98, 97, 96, 90 어렵거든요. 또는 9구단 9, 99, 81, 98, 72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손 운동을 좀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끝치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엄지와 검지 이렇게 손가락 끝을 다 대신 다음에 손끝이 정확하게 이렇게 마주칠 수 있도록 이제 손박수를 하는 것도 이게 양손 쓰기가 되는 거라 뇌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이 차지하는 뇌세포의 그 용적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뇌의 3분의 1 정도가 손 세포를 담당하는 뇌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TV 보면서도 이렇게 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습관을 젊었을 때부터 가진다면 치매가 발현이 되지 않고 뇌가 빨리 노화되지 않고 40세에 이미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치매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으십니다.